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에 상반된 움직임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62년 만에 최종적으로 원전에서 손을 뗐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16일 0시를 기점으로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 2호기, 이자르 2호기 등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961년부터 원전을 가동한 독일의 경우 전체 전력의 3분의 1이 원전이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결정이 다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남은 원전 3곳까지 멈춘 독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당분간 석탄 발전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원전 3곳의 전기 생산량을 가스와 석탄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최근 세계적 추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원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독일의 마이웨이 행보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독일 내에서도 전기세가 크게 오르며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으로 여론조사기관 포르사 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인 3분의 2는 원전 수명을 늘리거나 재가동을 원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의 행보는 거꾸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작년에 혹독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원전 회귀 정책으로 선회하는 정책 변화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작년에 원전 축소 정책을 뒤집었으며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도 일찌감치 복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 얼마 전 영국 정부는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독일이 완전한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던 16일 같은 유럽 국가인 핀란드는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정반대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원전 운용사 TVO는 독일이 탈원전 시대로 들어선 지 몇 시간 만에 세계 3위 규모의 원자로 올킬로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렇듯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지 오래인데 신한울 1호기 준공과 더불어 잇따른 원전 수주로 과거의 명성을 차근차근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 원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면서 이제 꽃길만 걷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 핵종주국 미국의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위험에 처하며 폭풍전야의 서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과거 펜실베니아주 3마일 원전 사고가 난 1979년부터 34년간 새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독자적인 건설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인데요. 앞서 미 백악관에서 발간한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 보고서에도 미 원자력 산업이 붕괴 직전이라는 진단이 있었을 정도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원전 건설 역사상 가장 큰 업체로 꼽혔던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 미국 뉴욕의 파산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수출하려 해도 이를 수행할 상업용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점으로 원전 독자 시공 능력이 없다 보니 소위 말해 한국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50조 원에 육박하는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원전업계에 따르면 앞서 폴란드와 체코 원전 입찰에 한수원 외에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모델이 적용된 신고리 3, 4호기 등 10기가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안전성이나 시장성에 대한 평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은 미국과 프랑스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원전 시공 능력이 떨어져 준공하고도 수년째 상업운전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 아닌 외교전이 원전 수주 경쟁에서 지대한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원전 수출은 기술력이나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핵폐기물이 나오는 특수성과 천문학적 계약 금액으로 인해 외교전이 핵심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가 1단계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한 배경에도 이런 안보 논리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결국 미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 원전 건설 2단계 사업 수주에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 경우라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 한국에 맡기게 됐는데요. 작년 말 한수원은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이 향서 LOI를 체결하면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 1400의 수출을 뚫었습니다.
해당 사업 규모는 3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13년 만에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수원이 2단계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 역시 외교력이 중요한 폴란드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의 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행히도 앞으로 남은 체코,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 한국의 독주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이 잇따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미 UAE 바라카 원전으로 기술 자립도 100% 달성하며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폴란드와의 수주 경쟁 중에 한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갑작스런 소송이 이슈였는데요.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미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도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딴죽을 걸며 태클을 걸었는데요.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 에너지부는 한수원이 작년에 제출한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신고 서류를 돌려보내는 등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작년 11월 체코 두코반이 원전 입찰에 참여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를 미 에너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3대 핵심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외국에 이전하기 위해선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수원은 3대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미 에너지부에 신고서를 냈는데 에너지부가 이를 돌려보낸 겁니다. 미 에너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즉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법인인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신고하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원전 개발 초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던 게 팩트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엄밀히 말하면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닌데요. 상황을 종합해보면 명성에 비해 원전 건설 능력이 떨어지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의 역할 분담에 목말라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때처럼 어느 정도 기술 자문료를 주고 빠른 합의를 하는 게 앞으로 한국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상호 지식재산권 분쟁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분쟁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전 설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엔 그 어느 하나 걸림돌이 없을 예정으로 당장 체코 원전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SMR에도 강점을 갖고 있어 이번에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대안으로 SMR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 한국으로 러브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 원전의 중대사고 확률과 달리 SMR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세계 각국의 수요로 SMR 주가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한국은 원전기자재도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해외 프로젝트 수주 5조 원 달성을 추진하는 한편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원전에 오래도록 태클을 걸어온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 펼칠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